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죠.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세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죠. 구름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으면 지금 하락세인데 저 하락하고 바닥을 한번 짚었어요. 바닥을 짚었고 반등을 해서 지금 전환선 근처까지 일단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반등을 시켜놔서 지난번에 보면 지난번에도 전환선 근처까지 반등을 한 다음에 그렇죠. 재차 이제 반락하고 전환선 위에 올라섰거든요. 올라서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도 낮아졌고 지금 저점도 높아지는 수렴 추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어요. 지금 하락세긴 하지만 그렇죠. 반등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세 번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은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려면 조정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번 1파동 때 보면 상당 기간 조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5파동 상승하기 전에도 거의 한 2년 정도 조정을 했고 지금 그렇죠. 지금 개월로 치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 지금 20월선을 근데 지키진 못하고 있어요. 지금 5월선도 20월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래는 바닥이라 조정이 막빠질 가망성도 있지만 항상 그렇죠. 많이 상승한 종목은 그만큼 큰 조정이 오니까 그거는 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처럼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캔들 차트 주봉인데 보면 주봉상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상당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근데 저점은 살짝 높아지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네, 이래서 이거는 이제 하락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수렴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일치하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렴이 끝나야 이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뭐 수렴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지금 60주선이 중요한데 60주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죠. 이게 상승세로 돌아서야 상승세인데 지금 하락세라고 봐야 돼요. 약한 하락세고 그 다음에 그렇죠. 고점은 낮아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점은 좀 높아졌어요. 이게 높아졌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저점을 잡았는지가 불확실하니까 지난번 저점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쯤 사실 이게 지금쯤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전환선 상으로는,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아직 전환선 위로 못 올랐는데, 지금, 그렇죠. 캔들 차트 일봉상으로는 5일선 위로 올라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5일선에 안착하는 걸 보고, 대응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신 분은 5일선 위에 올라서는 걸 보고 재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봐야죠. 일단은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점을 돌파하는 게 상승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제 LRS도 바닥권에 있어요. 이게 뭐 바닥이라고 이제 올라온 건 아니니까. 근데 RSI는 재차 다시 꺾였지만, 그렇죠. MACD 오실레이터도 살짝 자랐네요. 그래서 음봉의 영향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조정에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보면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기관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추세가 없어요. 샀다 팔았다. 근데 조금 팔고 있거든요. 대응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음봉이 나와서 조정이 나와서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25만 5,300원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켜줘야 되고 그렇죠. 월요일 코스피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래 시장이 안 좋을 때 종목이 어렵습니다. 요게 5일선 위로 올라서면 좋은데 여기 깨면 조금 그렇죠. 그러면 저점을 깰 수가 있거든요. 저점을 깨면 음 그렇죠. 안 좋죠. 제가 이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악플이 올라와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하게 말씀드리죠.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의 그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LNF도 사실 상승, 구름대 위로 와서 상승 시도를 했는데 상승하지 못했어요. 상승 시도만 하다가 재차 하락한 거예요.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름대 속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구름대 하단에 지지를 받을지는 봐야 돼요. LNF도 마찬가지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약간 수렴 형태라 이게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칠 가망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고점 돌파나 저점 이탈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수렴하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LNF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니까 지금, 그렇죠. 60월선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LNF는 지금 사실 보면, 최근에는 크게 두 번 상승했어요. 크게 두 번 상승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세 번 상승하는데 여지는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파동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하고 있고 주봉을 보면 확연히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은 낮아지고 이번에도 고점이 낮아졌어요. 저점은 주봉에서 저점은 높아졌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점을 어디서 잡을지 몰라요. 그걸 왜냐하면 5주선이 20주선을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LNF는 이번에 저점 어디서 잡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도 저점이 거의 약간 높아진 거잖아요. 고점은 많이 낮아졌어요. 고점은 많이 낮아졌잖아요. 저점이 약간 높아졌는데 지금 보면 포스크 퓨처엠이랑 틀리게 지금 5일선을 회복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음봉이 또 나와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 21선 이탈할 때 이거는 몸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를 지난번 잡은 데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지금 사실 거의 하단까지 내려올 가망성이 있거든요. 하단보다 높은 데에서 자리를 잡았겠지만 이 정도까지 18만 3천 원까지는 내려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일선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번에도 지난번 5일선 하단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점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재차 볼린저 밴드를 밑으로 밀면서 내려오면 몸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LRS는 바닥권에 있지만 아직 골든크로스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RSI가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MACD 오실레이터가 잘 왔어요. 음이. 그래서 조금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다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조금 과격한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팔고 있고 외국인이 팔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식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조정 뭐 상승 하락 조정 뭐 이게 다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난번 패턴을 반복하더라도 여기 지난번 5일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 지금 여기는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15만 8천 원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음, 뭐 쉽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더 하면, 예, 욕먹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구름대 밖으로 살짝 나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승 시도하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고, 상승 시도, 지난번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구름대 위에서. 이번에는 바로 내려와서, 진짜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 월봉 볼게요. 월봉은 뭐 그려놓은 대로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은 살짝 올라가고 있고, 좀 더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예, 수렴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움직임이 나올 건데,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그때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주봉,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5주선이 20주선 밑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졌어요. 상당히 이런 모양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위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이고, 아래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파동이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이 20주선이 미는 힘이 5주선까지 합쳐져서 좀 세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은 안 좋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점 근처라서 볼린저 밴드도 근방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볼린저 밴드가 살짝 늘어나는 게 커지는 게 조금 약간 부담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21선에서 그렇죠. 제가 제안한 건 21선 이탈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몸집을 줄이는 거였고, 얘도 지금 저점이, 그렇죠. 저점이 상당히 높아졌었어요. 지난번에는. 물론 고점을 이걸 여기로 잡으면 너무 많이, 뭐래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이 정도로 잡으면. 저건 무시하고 이 정도로 잡겠어. 고점도 낮아졌고 저점도 높아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사실 여기서 지지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2만 2,500원 여기를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볼린저 밴드가 벌써 벌어지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을 지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LRS가 떨어지고 있고, RSI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잘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단기가 아무튼 과매도권에서 나왔다가 다시 재차 데드크로스 났고, 중기는 나오려다 골든크로스 만들기 전에 떨어졌고, 장기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있고, 문제는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요. 지수가 안 좋은 게 문제죠, 뭐, 결국.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5일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5일선이 약간 이게 사실 원형을 만드는 게 하락 속도가 줄긴 줄은 거거든요. 저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재차 한번, 그럼 매도하신 분은 사가지고 좀 재차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 안 하신 분은 5일선 올라타면 반등을 좀 노려보는 거죠. 근데 지금 61선도 하락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그렇습니다. 뭐, 61선 하락할 때 반등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결국은 이 저점, 여기 지금 저점을 나란히 맞춰놨고 있는데, 22만 5,500원을 지키느냐, 아니면 5일선 깨느냐, 또는 5일선에 올라서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2만 5천원 깨면 몸집을 좀 줄이고, 5일선에 올라타면 몸집을 좀 늘리고,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종목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